그레텔은 한 여자를 보며 헨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비법만 손에 넣으면 우리 황제 폐하에게도 인정받는 최고의 제빵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레텔이 말하는 여자의 이름은 카타리나 슈라더린. 카타리나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16살 때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었는데 터키 출신의 제빵사에게서 영향을 받아 렙코헌 과자라는 제조 비법을 알아냅니다. 렙코헌이란 이 과자는 당시 최고의 결혼 지참금이 될 정도로 가치가 있었고, 특히나 카타리나의 렙코헌 과자는 궁정에 납품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런 카타리나에게 질투하고 또 렙코헌의 제조 비법을 캐내기 위해 어느 제빵사가 접근하는데요. 그 제빵사는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었습니다. 헨젤은 카타리나에게 끈질기게 청혼을 하는데요. 하지만 헨젤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던 카타리나는 헨젤을 피해 제빵 도구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카타리나의 명성을 시기한 헨젤은 카타리나를 빵 굽는 마녀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마녀 사냥 열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헨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명한 마녀의 과자집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마녀의 묘약인 렙코헌으로 만든 집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잡아먹는다고 말이죠. 세월이 지나 몇십 번의 신문 끝에 카타리나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재판관들은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마녀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자 헨젤은 동생 그레텔을 데리고 숲속에 있는 카타리나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부수고 침입해 카타리나를 과자 굽는 화덕에 넣어 불태웁니다. 카타리나의 집은 숲속 깊이 있어서 돌아올 때를 대비해 조약돌을 떨어뜨리면서 갔다고 해요. 카타리나를 죽이고 렙코헌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집안을 뒤졌지만 비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로 붙잡히지만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죄로 유효히 풀려났기 때문이었죠. 작가 그림 형제는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 각지에 퍼진 영아 살해 민담과 독일의 카타리나 슈라더린 암살 사건을 주제로 지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요. 일단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 버렸던 새 엄마와 아빠는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동화에서 마녀는 실제로 유명했던 여자 제빵사 카타리나였고, 헨젤과 그레텔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30대 후반인 제빵사 실제 인물들이었습니다. 작가 그림 형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로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1000마르크짜리 독일 지폐에는 그림 형제의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림 형제 히트작들은 백설공주, 잠자는 미녀, 신데렐라, 라푼젤 등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독일 민중들을 통해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편집한 그림 동화로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과 유럽의 사회상, 가치관, 풍경들이 세세한 묘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비유로 아이들에게 교훈까지 주는 수준으로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림 형제는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학과 문헌학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베니라는 교수로 인해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림 형제는 어학의 자료로 삼기 위해 이야기들을 수집했죠. 200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 유산으로 선정한 헨젤과 그레텔. 그렇게 이 살인 사건의 전말은 작가 그림 형제를 통해 동화 헨젤과 그레텔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